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생존기를 다루고 있는 이우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10년 뒤 바이오 한국시대가 올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10년 뒤, 그러니까 2032년 우리나라 시가총액 탑 10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가총액 탑 10위라는 것은 단순히 가장 큰 기업,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산업과 경제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무엇에 집중하는 나라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감히 10년 뒤를 예상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의미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투자자의 상상력은 자극이 되고 훨씬 더 유연한 투자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큰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2032년 대한민국 탑 10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절대로 어떤 종목을 매도하라거나 하는 이야기는 아님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단 한 종목도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대형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함께 이러한 생각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년 전과 지금의 시가총액 순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먼저 아래에서는 10년 전과 지금의 시가총액 비교 순위입니다. 2012년부터 보겠습니다. 1위 삼성전자, 2위 현대차, 3위 포스코, 4위 현대모비스, 5위 신한지주, 6위 LG화학, 7위 기아차, 8위 현대중공업, 9위 KB금융, 10위 하이닉스. 그리고 2022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위 여전히 삼성전자, 2위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에서 작년에 분사를 했죠. 3위 SK하이닉스,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 5위 삼성전자 우선주, 6위 LG화학, 7위 네이버, 8위 현대차, 9위 삼성 SDI, 10위 카카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0년 전과 현재 시가총액 탑 10이 상당히 변화하였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점은 현재까지 탑 10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단 4종목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머지 6종목은 새롭게 탑 10 순위에 진입하였습니다. 10년 동안 40%만 탑 10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과 자본 구조가 상당히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10년 전의 순위에서 흥미로운 점은 2012년이라면 이미 많은 사람, 스마트폰 사용에 제법 익숙해졌을 시점이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많았고 저희 경우에도 2012년에 첫 스마트폰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순위를 보면 전통적인 제조업, 현대차, 포스코라든가 아니면 금융업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장기간 지속될 어떤 트렌드의 편승을 하게 된다면 제법 늦게 우리가 합류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당시에 스마트폰의 장기적인 트렌드를 알아채고 한 사람들은 현재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22년 현재 순위에서 눈에 띄는 것은 SK하이닉스,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의 약진입니다. 세 종목 모두 지난 10년간 유지되었던 반도체와 모바일 성장 사이클에서 수혜를 입은 회사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2012년에 우리는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었는데도 투자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보면 하루하루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저 연속적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통적인 제조업과 금융왕국에서 반도체와 모바일 한국으로 급변한 시대였습니다. 거의 변신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점은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세계 산업 변화에 빠르게 적응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0년 어떻게 변할까요?
대한민국을 주도할 산업이 과연 무엇이 될까요? 갑이 10년 뒤를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개인적인 추측일 뿐임을 밝혀드립니다. 매수 매도의 추천이 아닙니다. 2032년 시가총액 탑 12 예상순위입니다. 1위 삼성바이오로직스, 2위 삼성전자, 3위 네이버, 4위 LG에너지솔루션, 5위 삼성 SDI, 6위 SK바이오하이닉스, 7위 SK하이닉스, 8위 카카오, 9위 크래프톤, 10위 셀트리온입니다. 위에 2032년 순위에 대해서 3가지 관전 포인트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를 내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예상이죠.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소 과격한 예상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밑에 설명을 들어보시면 무조건 아니라고만 볼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미국과 중국의 국가 보안이 걸린, 안보가 걸린 그런 전략 산업이 되면서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 경제성과 기술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즉, 앞으로 10년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자체 수급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과연 지난 수십 년간의 성장만큼 좋은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많은 시장 점유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과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개입되는 시대에서 회사 성장에 제약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가는 꿈을 먹고 자랍니다. 삼성전자가 뛰어난 기술력으로 여전히 그룹 내에서 훌륭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은 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성장성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를 즉각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삼성은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성장성의 한계를 극복하려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제조업의 역량을 기존의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오 중심의 삼성을 꿈꿀 수 있습니다. 다만 신약 개발이라는 리스크 있는 산업보다는 이미 개발된 약에 대해서 고효율의 바이오 제품 생산에 집중을 하여서 주요 성과를 내는 기간이 앞으로의 10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더 초장기적으로는 신약 개발에도 도전을 할 것이 분명하죠. 바이오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설비 투자와 함께 고학력의 연구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미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의 생물학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인재 수급 측면에서도 상당히 강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바이오 제조업의 성장은 국가 산업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때문에 국가 정책 차원의 바이오 산업 육성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성장을 한다면 이에 발맞추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셀트리온도 함께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할 것입니다. 마치 반도체 발전기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함께 경쟁을 하면서 성장했듯이 그러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만약 2032년 국가 시가총액 탑 10위에 3개의 바이오 그룹이 포진되어 있다면 현재 반도체 한국에서 바이오 한국으로 변화했다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메타버스 시대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얼마나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은 부분이 변할 것입니다. 그중 많이 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가상현실의 생활화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현재 스마트폰을 저희가 생활 속에서 쓰듯이요.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 감히 예상하건대 최소 30% 이상의 시간을 우리는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스마트폰이라는 이 작은 기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인격을 만들어내고 몰입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사실상 우리는 이미
쌤이 메타버스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VR, AR, 그리고 XR 등의 가상현실을 도와주는 기기들이 더 발전을 하면서 메타버스는 지금보다 좀 더 현실과 비슷해질 것이고, 그리고 사용의 편의성도 더 향상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무 활동도 그리고 대인 관계도 점점 더 가상현실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연 그런 시대가 올까? 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하죠. 그러나 불과 10년 전에 앞으로 대다수가 유튜브와 인스타 그리고 페이스북에 몰입하여서 살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을까요? 아마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TV 시청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무한도전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시대가 불과 10년 전이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이미 유저들의 네트워크와 소비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어떤 형태로 컨텐츠가 소비될지 평범한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것은 확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안에서의 삶을 현실에 살 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가상세계 속의 경제가 주류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두말할 것 없이 구글이죠. 그 외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배터리 시장 우위를 우리나라가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게임과 엔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배터리 산업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32년 생산되는 신차에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훌쩍 넘어서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로봇용 배터리도 중요한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터리 산업은 반도체만큼이나 중요한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관건은 우리나라 시장 우위가 현재처럼 지속될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업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예상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선전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합니다. 그 외에 게임과 엔터 산업도 계속 발전을 할 것입니다. 특히 게임 산업은 메타버스 산업과 결합하여서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다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류 열풍이 지금처럼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유행은 돌고 돌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상상이 재밌는 것이죠. 2020년대의 세계는 위의 추측들이 완전히 무색할 정도로 더 중요한 요소가 개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바로 지정학적인 리스크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필차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미래가 흘러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될 뿐입니다. 그것이 투자자가 갖춰야 할 가장 큰 미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의 우주라는 채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더 많은 투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과정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 감각, 실전 투자 감각을 함께 키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접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